2023년 12월 3일 이정훈입니다. 취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것들은 현재의 궁금증을 풀면서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년에 제가 경제 상황은 잘 예측할 자신이 없고 안보 상황은 조금 할 수 있는데 내년의 안보는 더 긴장될 것이다. 올해보다 더 긴장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로 긴장이 되느냐? 1980년대 그때가 얼마나 긴장이 됐는가 하면 79년도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고 80년에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죠. 무슬림화됩니다. 그리고 80년에 미국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서방 국가가 모두 모스크바 올림픽 참여 거부를 하면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중립국 중간국들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의 올림픽이 되고 84년 LA 올림픽은 소련 등 공산권이 불참해서 서방 및 중간구역 국가들의 올림픽이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70년대부터 미소가 유럽을 무대로 서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심각한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년부터 이 동북아시아, 대한민국, 대만, 일본, 필리핀까지 좀 자신이 없다. 괌 이런 데하고 중국 그리고 북한하고 서로 미사일을 겨냥하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이를 미사일 위기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12월 2일 날,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1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19분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죠. 미국으로 얘기하면은 서해안입니다. 태평양 쪽에. 거기에 미 공군 우주군이 있는데, 반덴버그 기지에서 펠컨 9을 발사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일론 머스크란 친구는 아주 독특한 제 또래의 사람인데 탁월해요. 남아공에서 어릴 때 미국을 가고 싶었는데 가족이 미국 이민을 못 가니까 캐나다로 이민을 갔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해갖고 미국으로 진출해서 미국에서 지금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테슬라 등을 만들면서 선풍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만든 우주 발사체는 옛날에 나왔던 그 아주 유명한 달나라 같은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는 초대형 1단 로켓에다가 요런 거 2단 로켓을 올리고 또 3단 로켓을 올려서 3개의 로켓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1단이 다 타면 2단, 2단이 다 타면 3단, 3단이 다 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지가 하는 거였는데 이 친구는 딱 하나의 로켓만 제대로 만듭니다. 요 이름은 머린 엔진입니다. 그래갖고 머린 엔진 3개를 묶어서 1단, 1개로 2단, 또 9개를 묶어서 1단, 1개로 2단, 뭐 이런 식으로. 펠컨 9이라고 하는 거는 머린 엔진 9개를 묶어서 1단, 머린 엔진 1개로 2단으로 한 그런 우주 발사체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군이 사용하기로 한 군 정찰 위성을 실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우주궤도에 올라갔습니다. 북한이 지난 11월 달에 정찰 위성을 올렸는데 북한은 독자적으로 올렸고 우리는 미국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를 이용해서 정찰 위성을 올렸습니다. 이 정찰 위성은 우리 그 항우연에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가 실려 있다. 동영상을 찍고 뭐 우리 핸드폰 갖고 동영상하고 스틸 사진 찍듯이 다 찍습니다. 근데 우리가 밤에는 찍지 못하잖아요. 프레시를 터뜨려 찍어야 되는데 저 한 200km 올라간 우주에서 프레시를 터뜨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밤에는 촬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우리 눈은 가시광선만 보잖아요. 이 가시광선이 물방울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 오는 날 태양이 오는데 그 비가 그쳐서 대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은 그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하늘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빨주, 노초, 파남, 보. 보라색이 자색이죠, 한자로. 이 자색, 보라색 바깥에 또 하나의 색깔이 있는데 우리 눈은 이걸 못 봅니다. 요거를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 보. 맨 왼쪽이 빨강이죠. 빨강은 적색이죠. 이 적색 바깥에도 색깔이 있는데 그건 우리 눈은 못 봅니다. 요 빨간 거 바깥에 있는 선이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자외선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정찰위성 1호는 적외선하고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밤에 지구를 돌아갈 때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그럼 미사일에서 열이 확 나오죠. 미사일에서도 불이 나오니까, 빛이 나오니까 물론 카메라가 찍을 수 있지만 그 빛은 너무 작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열을 탁 잡습니다. 이게 자외선 카메라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밤에 걸어가면은 카메라로는 플래시 터뜨려서는 찍을 수 없는 먼 거리다. 그럼 저를 못 찍는데 제 몸이 36.5도의 체온이 나옵니다. 그 체온을 딱 찍어서 아 뭐가 오고 있구나. 그 체온을 가진 물체가 길쭉하고 짐승이면 옆으로 길쭉한데 사람은 위를 길쭉하죠. 아 사람이구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거기 때문에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을 쏜다면 그걸 탐지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구름이 끼어 있으면 구름이 가로막기 때문에 못 찍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정찰위성은 30cm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합니다. 상당히 정교한 거죠. 미국은 지금 15cm 미만으로 가 있죠. 현재 우리가 아리랑 3호는 아리랑 3A호는 55cm를 찍는데 더 잘 찍을 수 있는 위성을 올렸습니다. 이걸 올렸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미사일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 군은 이제 앞으로 4개를 더 올리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영상 레이더 위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시면은 건강검진할 때 초음파, 여자분들은 이제 아기 가졌을 때 초음파 사진 찍고 남자분들도 건강검진할 때 이 간 같은 거 초음파로 보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박쥐가 하는 음파를 던지면은 물체에 탁 튕겨 나옵니다. 멀리 있는 놈은 늦게 돌아오고 빨리 오는 메아리죠. 메아리를 잡아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산에 가서 하게 되면 메아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늦게 부닥쳐 오고 그런 겁니다. 박쥐는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정밀하게 앞을 판단해서 장애물을 피해가죠. 싸위성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음파를 쏘는 게 아니라 전파를 쏘는 전파가 튕겨 나온 거 가지고 도착하는 시간에 따라서 흑백 그림을 만듭니다. 이거는 그 잠수함에서 쏘나는 음파를 쏴서 역시 그렇게 하던데 그런 영상 레이더, 딱 전파를 쏴서 레이더 전파를 쏴서 그림을 만들어서 한밤중에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찰위성 등 해서 도합 4기를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에 또 올리고 내후년 25년까지 올립니다.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이미 정찰위성 올렸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군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12월 1일 날 동해에서 강감찬함은 KDX-2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구축함이죠. 첫 번째 구축함은 광개토항급 그래서 1함대, 2함대, 3함대를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KDX-2급은 우리의 기동전단을 이루는 주축함정입니다. 기동전단은 KDX-2하고 KDX-3는 이지스함입니다. 이지스함과 더불어 기동전단의 주축인데 그 강감찬함이 SM-2를 발사했습니다. SM-2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크루즈 미사일로 보시면 돼요. 비행기가 쫙 또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주로 비행기를 잡는 거예요. 비행기가 쫙 날라오면은 이걸 빵 쏴요. 그럼 비행기 요리조리 도망갈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요리조리 하면서 딱 맞추는 겁니다. SM-3를 쏜 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걸 쐈을 때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그런 통계 자료, 관찰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림페리오 훈련에 가서 미국은 그런 장비가 다 있죠. 쏴가지고 제대로 맞는구나. 적이 이렇게 도망갈 땐 이렇게 쏴야 되는구나. 분석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삼척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제 무기를 갖고 와서 우리가 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SM-2는
적이 쏜 크루즈 미사일은 잡을 걸로 보여요. 비행기를 잡으니까.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정찰 위성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할 때를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탐지를 해야만 킬체인을 가동할 수 있는데 킬체인을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그 다음에 SM-2는 그렇게 발사된 미사일 중에 순항 미사일은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었지만 우리가 더 정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동북아인 미사일 전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최유식 기자가 3일자 조선일보에 잘 썼는데요. 몇 개는 동의하고 몇 개는 저랑 의견이 다릅니다.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 이 태평양 사령관이 뭔가 하면은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몇 개의 통합 전투 사령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고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속하는 미국 육군이 태평양 육군입니다. 거기 사령관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한다라고 지난 11월 18일 얘기했습니다. 시진핑이 에이펙에 가서 미중 정상회담 때 대만을 통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바로 사흘 뒤였습니다. 우리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 최 기자가 주목해서 찾아냈네요. 그래서 뭘 미국이 준비하겠냐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상발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SM-6 그 다음에 PRSM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바다를 건너야죠. 폭이 200km가 넘는 대만 해협을 건너와야 됩니다. 그걸 건너올 때 대만 해군 함대하고 미국 함대가 막아설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 함대를 괴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개발해온 게 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즉 대함 탄도 미사일입니다. 동풍 21 등으로 나가는 그것들인데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 미사일을 함대를 향해서 발사합니다. 그러면 그 함대가 괴멸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드리는데 유령 함대, 고스트 플리트를 만듭니다. 고스트 플리트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이 무인 전투함 한 6척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보통 전투함이 6척에서 8척 정도가 한 개의 전단이라 그러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단이라 그래요. 전단. 6 내지 8척으로 구성돼야 되는 대형 유인선 사람이 탄 그런 배로 구성되는 전단을 한 개의 유인배가 7척 내지 6척의 무인 사람이 없는 배를 일으키면서 하나의 전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사람이 안 타니까 굉장히 작은데 성능은 더 좋고 그런 배들이 또 잠수함도 그렇게 작전을 해서 중국의 함대를 오히려 박살을 내고 또 중국이 ASBM을 쏘면은 거기에는 이지 시스템으로 요격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함대가 가서 중국의 육상에 있는 부대를 괴멸시키고 필요하면은 해병대를 생육시키는 초수평전 상륙작전을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왔던 미국이 그건 해군의 준비인데 육군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 지상발사 토마호크하고 그 다음에 SM-6 이것도 지상발사겠죠. 지상발사이면서 동시에 해상발사 동시에 하는 거 그다음에 PRSM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미국의 함정 대만을 함정에서 쏘게 되면 걔네들이 쏜 탄도미사일을 잡아야죠. ASBM. 그걸 잡기 위해서 SM-6를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한국 해군이 SM-2를 쐈는데 비행기를 맞췄다 그랬습니다. SM-2를 기반으로 적이 쏜 탄도미사일을 쉽게 얘기하면 사드 정도의 높이에서 맞추는 게 SM-6입니다. 사드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는 사드는 못 잡는데 그걸 잡는 거는 SM-3입니다. 그게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는 건데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SM-3를 탑재 안 하고 지금 우리 이지스 구축함 두 번째로 정조대왕급을 하는데 거기에 SM-6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 SM-6를 미국 육군이 지상에도 배치를 해서 중국이 미국의 유령 함대나 이런 걸 향해서 대함 탄도미사일을 쏘면 그 대함 탄도미사일을 SM-6로 잡아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중국에 갖고 있는 자기가 자랑하는 능력이 상실이 되죠. 그 다음에 뭘 준비하는가 하면 지상발사 토마호크를 준비하겠다.
아까 SM6나 SM2도 다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호크는 당연히 크루즈 미사일이죠. 이거는 최대 2,500km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쏘게 되면은 ASBM을 발사하는 중국 미사일 기지를 때릴 수 있겠죠. 중국이 MD 시스템이 있으면 막아내겠지만 못 막으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PRSM을 하겠다. 이게 프리시즌 스트라이크 미사일입니다. 프리시즌, 정밀한. 프리시즌에서 PRI, ECI, SION인가 프리시즌. 거기서 PR을 땄고 스트라이크, 타격, 그래서 S, 그 다음에 미사일 M, 그래서 PRSM인데 이건 탄도미사일입니다. 지금 미국이 MLRS를 갖고 있죠. MLRS에서 12발에 225mm 로켓탄을 12발을 쏩니다. 근데 거기다가 에이타킴스 500km까지 못 날아가요. 미국은 500km 이상 날아가는 ICBM을 제외한 미사일은 안 만듭니다. 499까지 날아가는 에이타킴스 미사일을 2발 넣어 쏠 수 있습니다. 이게 북한으로 얘기하면 방사포입니다. 이제 그거를 미국이 에이타킴스를 MLRS에 넣어서 발사하고 있는데 이 MLRS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군 수송기에 실어가지고 바로바로 전쟁 단대에 투입해서 바로 쓸 수 있게. 그리고 그거는 무한궤도, 그 왜 전차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무한궤도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퀴 달린 걸로 하는 겁니다. 장갑차에도 바퀴 달린 장갑차가 있죠. 그게 하이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마스인데 하이마스도 MLRS예요. 근데 MLRS보다 작은 로켓을 발사합니다. 이 하이마스에서 발사하는 500km 이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 PRSM입니다. 이거는 에이타킴스보다 작아요. 그리고 탄도 무게도 적기 때문에 위력도 적어요. 그런데 더 많이 쏘고 더 자주 쏠 수 있습니다. 빠바바바박 때려버리는 거죠. 그 미국은 전쟁이 나면은 이 하이마스를 우선 수송기에 실어서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바퀴가 있으니 빨리 달려가서 빠바박 쏴서 전쟁을 초기에 막고 그 다음에 이제 MLRS가 뭐 배로 오거나 뭐 이렇게 싸우겠다는 개념이죠. 자, 미국이 이런 것들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데 어디 배치하겠습니까? 우리 최유식 기자는 한국은 아니다 그러는데 한국 배치합니다. 일본 배치하고 괌 배치하고 대만 당연히 배치하고 한국 배치합니다. 특히 SM6하고 토마호크는 한국의 아주 중요한 기지가 됩니다. 왜냐? 중국의 북해 함대가 산동반도에 있는 청도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동해 함대가 양자강에 있습니다. 양자강 하구인 영파에 있습니다. 상해 부근이죠. 거기를 겨누기 좋은 자리가, 토마호크로 겨누기 좋은 자리가 우리의 제주도 같은 데가 되죠. 일본의 큐슈도 되고. 그러나 청도를 겨누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남해 함대는 저쪽 홍콩 가까운 심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대만이 겨누면 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왜 미국이 순항미사일로 대응하고 탄도미사일은 500km 이하만 만드느냐. 그게 과거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인데 맺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 제한협정 INF라는 게 있어요. 그 협정은 지금 파기됐습니다. 미국도 파기하고 러시아도 파기했습니다. 근데 그 정신이 뭔가 하면 미국과 소련, 지금 러시아죠. 500km 이하의 탄도미사일만 만들고 ICBM만 만든다. 그 중간에는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만들지 않는다고 서로 그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협약안 파기됐지만 그걸 지키는 선에서 500km 이하를 가는 PRSM과 에이타킴스만 탄도미사일로 만들고 ICBM은 당연히 미니맨이 있고요. 중간에는 탄도미사일이 없고 순항미사일은 만들어도 됩니다. SM6, SM2, 그 다음에 토마호크는 다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사드도 순항미사일이고요. 그리고 방어용이고. 근데 중국은 미국과 INF를 안 맺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마음대로 만들고 북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미국의 함대를 때리겠다는 건데 그거 갖고 우리 쏘면 우리도 핵의 골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방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지랄하듯이 반대했던 겁니다. 근데 중국이 점점 NTC 버리스틱 미사일을 핑계로 우리를 때릴 수 있는, 대만을 때릴 수 있는, 일본을 때릴 수 있는, 괌을 때릴 수 있는 중거리 핵전력을 증강하니까 우리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이 사드 갖고는 안 되니까 지상 발사용 SM6라든지 또 그 포대를 때릴 수 있는 토마호크라든지 또
하이마스에서 발사하는 PRSM을 그걸 배에다 싣고 가서 때릴 수도 있죠. 그건 미국용 무기입니다. 근데 우리 육군도 앞으로 ADD랑 개발해서 이걸 개발하게 되면 우리도 지금 이제 천무 미사일까지는 천무가 이제 한국형 방사포, 미국의 MLRS인데 우린 여기에 올리는 탄도 미사일은 아직 개발 안 했어요. 개발하고 있죠. 요거와 별도로 차량용 MLRS를 개발해서 하이마스 같은 걸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PRSM을 쏴서 북한이 아주 단거리에서 쏘는 미사일은 우리 현무로 때리긴 시간이 걸리니까 한국형 MLRS 또는 한국형 하이마스에서 쏘는 단거리 미사일로 잡아야 될 겁니다. 이제 중국이 더 날뛰게 되면은 미국은 아마 INF 파기했지만 정신은 지키잖아요. 이 정신도 안 지켜갖고 중국을 때릴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동아시아에 배치할 겁니다. 그 적격지는 우리하고 대만하고 괌, 일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 사이에 미소가 유럽에서 벌였던 미사일 경쟁이 다시 재현되면서 동북아판 냉전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겪다가 10년 후에 소련이 와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세계는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정찰위성 쏘고 SM-2 스스로 발사해서 다 체크하고 우리 능력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는 같이 미국과 이런 작전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안 할 수도 없고요. 미국이 계속 몰고 갈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동북아 긴장은 더 올라간다. 이걸 조심스럽게 예측하시면서 내년 계획 짜거나 경제 계획 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설명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